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텍사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던 교인 26명이 한 교회 한 해 총에 맞아서 교회 안에서 숨졌습니다. 텍사스 남부 서더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인데 사망자는 5살 난 어린이부터 72살 난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20여 명이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26살 난 백인 청년이고 범행 동기는 아직 전혀 모릅니다. 범인은 총격 후에 도주를 하다가 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총격 사건 중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내시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건이 있었고 2015년도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에서는 9명의 흑인 교인들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테러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인정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 어제 저녁까지는 동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주일 예배 중에 있었던 대량 총격 살인 사건 그 개요 그리고 수사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First Baptist Church, Sutherland Springs,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남동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아주 한적한 조그만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센서스 결과를 보면은 이 타운의 인구가 3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이 약 100명. 어제 총격으로 26명이 사망했으니까 이 마을의 한 7%가 사망한 셈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됐는데 범인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에 있다가 교회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예배당 밖에서부터 총격을 가해서 밖에서 2명을 죽이고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서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안에서 23명이 사망하고 1명은 병원으로 가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는 한 20여 명이 더 있습니다. 이때가 11시 20분경입니다. 이 총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 한 사람이 자신의 총을 들고 접근을 해서 범인과 잠시 교전을 벌였습니다만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를 했고 주민이 추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11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정지를 했는데 범인이 사망한 사체로 이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주민이 쏜 총에 맞은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26살 난 데빈 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 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10년부터 공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할로난 에어베이스에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가정폭력으로 1년 정도 징역을 받았고 그 후에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과연 그가 왜 이 조그만 타운의 조그만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었고 많은 총알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무기도 또 차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가 사용한 총기는 루거 AR-556 반자동 소총입니다. 군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공격용 소총은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한 $500에서 $900 정도까지 합니다. 이 First Baptist Church의 담임 목사 프랭크 포머로이는 어제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했지만은 이 사망자 중에는 그의 딸인 14살 난 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샌앤토니아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 모두가 가족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어제는 오전 9시 15분경에 교인들이 모여서 조찬을 함께 했고, 주일 학교와 본 예배가 1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범인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숙지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배 시작과 거의 동시에 교회로 접근을 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었는데 기자회견 중에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간에 단결이 된다. 우리는 단결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말을 했고, 트윗을 통해서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이 사건 보고를 즉각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상원 의원인 존 코닌도 피해자들 위한 기도를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총격 사건 참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 논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해답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만 해도 내시빌에 있는 조그만 커뮤니티 처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7명이 피격이 됐고 1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범인이 2015년도에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총격 사건에 대한 복수가 동기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인종주의자가 공격을 했는데 9명의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난달에도 라스베가스에서 58명이 사망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범인인 스테븐 파이럭 음악회장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역시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형 총격 사건은 꼽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달러스, 올란도, 샌버나디노, 콜로라도 스프링스, 찰스턴, 산타모니카, 폴푸드, 끊임없습니다. 이 현재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의 10만 명당 13명입니다. 2015년도에 10만 명당 11명이었으니까 2년째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 총기 사망 숫자는 2015년도에 3만 6천 명, 2016년도에는 3만 8천 명입니다. 이 중에 자살이 60%, 살인이 36%입니다. 2016년도 현재 다른 사망률 10만 명당 심장마비가 196명, 암이 186명, 당뇨가 25명입니다. 총기 사건이 13명이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1월 6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침례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살 어린이에서 72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2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공군을 제대한 26살 백인 남성 데빈 패트릭 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이후 경찰 추격을 받다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계됐다는 명확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최악의 총격 참사가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 중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보고를 받은 바로는 총격범이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어제 텍사스주 교회 총격 참사와 관련해 총기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워렌 의원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위로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공화당에게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폴 매너포트 등 대선 캠프 3인방에 이어 플린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켄터키주 볼링그린의 자택에서 이웃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랜폴 상원 의원은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은 폴 상원 의원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밝혀 의정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윤리위원회는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정치권의 성희롱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지명했습니다. 줄리 파러 전 연방검사입니다. 일리노이주 정치권 내에 지금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7건으로 이 사건들은 3년 동안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공석 중인 조사관 자리도 1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300명의 여성들이 서명해 공개 항의함에 따라 표면화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락포드 경찰관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31살 자이미 칵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경 한 차량을 세우고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경찰이 그가 중상을 입은 것과 차 안에 다른 남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경찰이 검문 대상자와 격투를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병원 후송 후 사망했습니다. 차 안의 남자는 경찰의 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드미트리 크라인크 박사가 파킨슨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파킨슨의 뇌세포 손상 원인과 조기 치료법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킨슨은 두 번째로 큰 뇌질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9도. 수요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3도입니다.